30대 남성 박 씨는 결혼을 전제로 아내와 교제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 후 아내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그들의 결혼 생활도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내가 아들을 키우고 박 씨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헤어졌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박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선 박 씨를 속여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요. 박 씨는 이미 이혼한 아내에게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이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된 한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먼저 이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주인공이죠. 1년 전에 이혼 경험이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알게 됐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제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 이후에 이제 출산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완성된 가정,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들까지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단란한 가정 꾸렸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뭐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둘의 어떤 성격 차이로 인해서 결국 이혼하게 왔는데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을 할 정도로 둘이 처음에는 가까웠던 것 같은데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도 커졌을 거고요. 급기야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달라. 사실 남편도 아내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만 아들이 있으니까 참고 살았던 터에 3년간 참았는데 그래 이제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국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요.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아내가 아들을 키우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이 남편이 아들을 만나는 것에 합의를 하고 결혼 생활을 종료하게 됩니다. 뭐 양육비 지급하고 뭐 이제 아들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어느 순간 이제 크면서 뭔가 이게 낯설었나 보죠.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 촉, 그게 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나중에는 느낄 거예요. 아마 네.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도 언젠가는 이거 드러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 박 씨 같은 뭐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으면서 아들 한 번씩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자꾸 커가면서 자꾸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핏줄이 땡기는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땡기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갈수록 보니까 얼굴은 나하고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발가락이야 닮았겠죠, 당연히.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전처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게 뭔가 이 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뭐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혼하기 전에 이 결혼 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른바 얘기하는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몰래 만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아이였던 건데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사례자한테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례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면 본인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결혼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 속았던 거죠.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친자 확인 결과서 DNA 조사를 했더니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크면서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에 땡기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례자 박 씨가 이혼은 했지만 그 전처에 어떤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나왔던 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테고 배신,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아들과 떨어져 살았지만 이 아들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점점 이 아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괘씸함이 이 전처에게 이 책임을 묻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김복준 교수님이 설명할 때 괘씸한 목소리가 커져요. 앞서 막 예. 크게 소리가 많이 커졌는데. 괘씸하네요, 진짜. 예.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혼인 중 태어났지만 제 아들이 아닌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떼어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자료 당연히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다가 임신을 한 거니까 네. 소위 말하는 양다리 결혼 전에는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처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알았으면 이 남성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을 속여서 결혼하고 파혼까지 이른 이 전 과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쟁점은 한 개입니다. 이 남성이 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인데 당연히 지금 몰랐다고 하시잖아요. 네. 몰랐는데 이제 보통 이게 소송을 하면 여자 쪽에서 아니 저 남자 원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잘 키우겠다고 하고 키워준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증거관계를 좀 마련하려면 첫 번째 친자 확인, 아까 유전자 검사 최근에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서 난 몰랐다라는 걸 이쪽에서 미리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전처에게 이 아들이 다른 사람 애였잖아라고 이제 추궁할 거 아니에요? 추궁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녹음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이 갑자기 법정에서 알고 있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굉장히 또 곤란해져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지금 상황에 가장 좋은 거는 녹음기를 켜놓고 이 유전자 검사 결과라든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녹음 자료로 이제 제출한다면 그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뭐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들에게 양육비를 계속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돌려받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애매합니다. 지금 아니죠. 자식이 아닌데 네. 법적으로는 자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지, 모르고. 두 사람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뭐 친생 부인회소 내지 친생 관계 존부 확인회소를 통해서 끊은 다음에야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육비 자체를 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이한테 줬던 거 다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전 단계에서는 어렵다. 다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절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씀처럼 일단은 법적으로는 친자관계로 돼 있잖아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아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걸 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고 물론 지금까지 줬던 양육비를 돌려받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다만 내가 알았으면 좋겠냐? 그렇죠. 내가 알았으면 좋겠냐? 그것 때문에 내한테 생긴 이 정치적 손해를 어떡할래? 그리고 그 관련된 것도 나를 속여서 내가 준 거니까 어찌 보면 약간 사기와 유사한 거죠. 사기와 유사한 양육비가. 그러면 오히려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양육비를 부당이득했으니까 반환하라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불법행위라서 내가 입은 손해니 배상해라라고 하면 아마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좀 그 친생자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소송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렇죠. 먼저를 하고 지금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친생사가 아니라고 하는 소송을 그렇죠. 제기를 해서 이긴다고 하면은 승소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모자 관계는 이거는 병원이라든지 조산사를 통해서 네. 모자가 이제 출산이 되기 때문에 모자 관계는 자연적인 걸로 보고 다만 부자 관계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받으려면 인지라는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그냥 말로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라는 거를 입증받으려면 혼인 기간 중에 포태된 거라면 이제 친생자 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회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회소를 제기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두 사람은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아니 저 유전자 검사에서 안 나왔으면 이거 구청에 갖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지금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예. 끊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소송이 다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유전자 검사 그 자료를 기출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야 이 부자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설명하면서 그 전처 부인은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부분을 그 속이고 결혼한다라는 게 도대체 아니 모르고 결혼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속이고 결혼한 건지 부인만 알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장현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저 만약에 본인이 정말 몰라, 그러니까 두 명을 네. 같이 만났으면 무슨 우리 뮤지컬 맘마미아처럼 누가 진짜 아빠인지 여성이 몰랐다고 쳐요. 그럼 결혼을 미뤘어야죠. 네.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는 지금 사실 그림 보면 속상했던 게 저 아이는 무슨 죄예요? 지금 그러네요. 4살까지 아빠가 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랬을 때 저 아이의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좀 그게 속상하네요. 참 그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